미국 달러의 미래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왜 이란 전쟁이 중국의 통화를 빠르게 세계적인 핵심 통화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에서 혼란이 발생해 불과 며칠 만에 원유 가격이 2배로 뛰었을 때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즉시 떠오른 통화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이 아닌 중국 런민비였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생방송에서 이 점을 인정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선박들에게 해협을 통과하는 대가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달러가 아니라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한 가지 위협은 우리가 중국 통화로 석유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달러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1974년 전 세계 석유 거래는 모두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인들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들은 통화를 달러에서 중국 위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러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 전쟁의 초점은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노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곳이 무역을 위해 열려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엄청난 오산을 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로 첫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제에 중국 위안을 사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왜 이란이 중국 통화를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 이란은 어떻게 위안화로 결제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이것이 미국 달러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분석은 블룸버그의 놀라운 보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조용히 말해왔던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현대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금융거래 중 하나를 성사시켰던 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가격을 책정하고 그로 인한 잉여 자금을 미국 자산, 특히 미국 국채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75년까지 다른 걸프 국가들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 정부는 안보 보장과 안정적인 세계 질서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페트로달러 순환 구조는 미국의 차입 비용을 조용히 보조해왔고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월 28일 이란에 이유 없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으로 트럼프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이 다른 걸프 국가들의 보복을 가하면서 미사일로 공격했고 즉시 미국의 안보 보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로 걸프 국가 정부 지도자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정이 우리나라를 파괴적 분쟁에 휘말리게 했고 그 여파도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은 미국 관계자들에게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달러가 부족해지면 석유 판매나 기타 거래에서 중국의 위안화나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통화는 미국 달러에 비해 전략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오랜 기간 이 기회를 준비해왔고 실제로 블록체인으로 작동하는 EUN이라는 디지털 버전의 통화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메시지 전송, 정산, 자산 이전을 하나의 원활한 작업으로 통합하여 미국이 통제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우회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는 미국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금융 흐름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다른 통화들보다 중국의 런민비를 선택한 정확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EUN으로 거래를 하면 이란 정부는 규제받지 않는 막대한 양의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를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에 중국은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함께 엠브리지라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결제 플랫폼은 전통적인 서구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지만 이미 55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EUN이 전체 거래 가치의 95%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상상도 못했던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통화 거래 플랫폼의 탄생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께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국경 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 즉 KIPPS를 통해 처리된 거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오직 위안화로만 결제를 처리합니다. 주요한 돌파구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열렸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위안화 결제는 계속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미국 정부는 러시아 2차 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2025년 내내 더 많은 글로벌 은행이 중국 킵스에 합류했습니다. 3월 이란 전쟁이 시작되자 킵스는 사상 최고치인 9,210억 위안 결제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1,350억 달러가 넘는 수치로 전월 대비 거의 50%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꼭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20%가 미국 재무부의 눈에 띄지 않는 디지털 결제망을 통해 거래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금융 지배력에는 사실상 만료일이 생긴 셈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는 미국 달러 자산을 보유한 누구에게나 경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미국 달러는 이제 전 세계 통화 보유고의 단 40%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것이 미국 달러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브라질은 우리와 같은 반구에 있는 남미 최대 국가로서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양국이 각자의 통화로 무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달러를 우회하는 셈이죠. 그들은 미국과 완전히 독립적인 또 다른 세계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제재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나라들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를 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제재할 능력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몇 년 후 미국 정부는 제재를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무역에 더 이상 달러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큰 승리입니다. 경제 제재가 종종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랜셋 글로벌 헬트에 실린 이 연구를 보세요. 경제 제재가 개발도상국에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덴버 대학교의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1970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이 부과한 일방적 제재가 3,800만 명의 사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90년대 일부 해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가 있는 2021년에는 제재로 인해 8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외교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형태의 전쟁에는 실제로 인간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 달러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재는 정부의 수입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을 약화시키며 의약품, 식량, 필수 수입품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제재와 관련된 모든 사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이란이 47년 넘게 특별히 싸워온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거의 반세기 동안 이란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체 결제 수단으로 중국의 통화를 즉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초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이 양국 간 투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항상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으로 여겨져 왔지만 에미리트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경제, 무역, 투자 관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상 최대 규모인 24건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알사와디 아랍에미리트 투자부 장관은 중국과의 이번 새 협약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의 국고 펀드를 통해 우선순위 분야 전반에 걸쳐 자본을 동원하며 양국 모두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을 마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모두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이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해 놀랍게도 베이징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움직임은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대한민국, 스페인 정부에 이어 나온 것으로 이들 모두 각국의 정상들이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와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불안정의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미국과 달러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려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만 보면 됩니다.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격 이후 전 세계 외국 중앙은행들은 8주 연속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해 왔으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한 국채 규모는 약 820억 달러나 감소해 현재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터키, 태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모두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으며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 원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해외 중앙은행들은 사상 최대인 1,09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각국에 사실상 보험과 같은 달러 스와프 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그 위기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헐값에 팔지 않고도 달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걸프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그들의 원유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묶였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페트로달러 협정은 냉전, 걸프 전쟁,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까지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다르고 불행히도 곧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달러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제프. 우리는 베트남에 18년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에도 아주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 참전했죠. 2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건 정말 큰 전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도 4년 반, 거의 5년 동안 참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에도 7년간 참전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6주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는 전쟁 9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베트남, 한국, 이라크에서 오랜 전쟁을 언급한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앞으로도 몇 달, 어쩌면 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관여하게 될 것이란 사실은 뼈저리게 분명합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서로의 요구에 타협하거나 양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에 거의 도달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던 합의였지만 결국 한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흘 전에 해협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해협을 열기로 동의하겠다고 했죠. 제 참모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지만 저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해협을 열면 그들은 하루에 5억 달러를 벌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5억 달러를 버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협을 닫았고 우리는 완전히 통제 중입니다. 그들이 합의하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해협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일 막대한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인정했듯이 그들은 이 통로를 통제하고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하루에 5억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 달러를 완전히 우회하는 통화와 결제 시스템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거래에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그것에 동의했다면 1974년부터 미국 정부가 누려온 페트로달러 체제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상황은 매일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유튜브 채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내부 소식통들로부터 최고의 지정학적 통찰력을 여러분께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페이프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점점 더 확전의 함정에 빠지면서 왜 이란과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밝혀줍니다.